자, 지번 볼게요. 자, 우리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토지 지번을 소관청에 붙여줄 때 같은 방법을 해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제 본번, 부번이겠죠, 그죠? 자, 우리 신규 등록은 바닷가를 매립할 때 최종 지번을 붙여주는 거죠, 그죠? 지번을 붙여주는 거죠. 자, 우리 그림을 거기 볼게요. 옆에 우리 바닷가 9번 옆에 있죠, 그죠? 이때는 여기다가 9에 뭐 쓰죠? 1, 그죠? 9에 1 이렇게 1을 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인접토지 본번이죠. 거기에 뭘 붙이죠? 부번.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접토지 본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지번 부여 지역남 우리 동네 그죠? 우리 마을에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이게 원칙이죠. 원칙의 예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이는 게 원칙이다? 부번,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토지는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마을에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있죠, 그죠? 다음 순번의 본번이라고 했죠. 그걸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했죠? 자유식.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신규 등록과 등록 전할 때 붙여주는 대상 토지가 세 가지가 있더라. 우리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는 이렇게 표현 나오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또 신규 등록 대상 토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뭐 있을 때? 예,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도 그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잘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미 등록된 토지와 어떻게 떨어질 때? 멀리 떨어질 때도 그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그거 잘 기억하죠? 자,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이는 게 원칙이고 부번. 이렇게 원칙 예외를 거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원칙은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이러면 XX. 이해 하겠어요? 그게 원칙이 아니고 예외. 세 가지일 때 그죠? 여인 뭐 이렇게 안겠잖아요.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 또 최종 지번에 어떻게 될 때? 인접해 있을 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죠? 또 이미 등록된 어떻게 떨어질 때? 멀리 떨어질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최종 잡을게요. 최종 본번에 그죠?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러면 X. 다음 순번의 부번이에요. 다음 순번의 본번이에요. 다음 순번의 본번이죠.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등신부가 여인을 몰래야 자유롭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의 부번.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이고 부번을 붙인다. 근데 거기 여러 필지 그죠?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또 이미 등록된 토지 너무 멀리 떨어질 때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부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번 다음 순번에 부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뒷페이지 분할이죠. 그죠? 자, 분할입니다. 자, 한 필지는 그냥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줬죠. 그죠? 나머지 필지 있었잖아요. 나머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분할 전 본번에, 분할 전 뭐에? 본번에. 최종 본번인가요? 부번인가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이 뭐죠? 부번. 그래서 최종 뭐라고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이죠. 본번이 아니에요. 아까 자유식 있었죠. 그죠? 자유식은 뭐예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게 자유식이죠. 그죠? 근데 지금 분할은 본번이 안 나오잖아요. 본번 중에서 최종 뭐라고요?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그래서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하겠죠? 근데 분할된 토지에 건물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분할 전 지번은 그죠? 신청이다, 우선이다. 그렇죠. 건물 있는 지번에 우선으로 반드시 부여해주기. 여기 신청 나오면 안 돼. 건물이 나올.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건 분할 전 지번에 건물이 있던 지번을 분할 전 지번에 우선적으로 붙여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해도 이해하겠죠? 자, 근데 합병은 어렵지 않죠, 그죠? 합병은 합병 대상 지번이 있었잖아요. 후순위다, 선순위다. 네, 선순위 지번이죠, 그죠? 근데 이게 본번, 부번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때는 부번 중에서 선순위다, 본번 중에서 선순위다. 본번 중에 선순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본번 중에서 최종 순위. 무슨 순위?
최종 순위의 집원을 합병에 집원해 준다 이러면 최종 순위가 아니라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집원을 합병에 집원해줘. 그죠? 근데 합병된 토지에 건물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건물일 때는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 그 건물이 있던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붙여주죠. 그죠? 신청이 없을 때는 번번 중에서 선순위 집원이고. 이해하겠어요? 신청이. 아까 여러분 분할도 주거가 나왔었죠. 건물이 나왔었잖아요. 합병도 건물이 나오죠. 하나는 우선이고 하나는 신청이잖아요. 뭐가 신청이에요? 합병. 그래서 암기할 때 뭐예요? 병, 신. 요렇게 했죠. 그죠? 그 합병에서만 소유자의 신청이지 건물이 나올 때 분할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예. 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른쪽이죠. 자, 지적 확정 측량. 27페이지. 자, 이게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 시행적이죠. 그죠? 예,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우리 신도시죠. 그죠? 자, 이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런 땅이 있다가 신도시가 생기면 새로 땅 다 집어넣으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죠?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28번에. 28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그 밑에 도시개발 사업 전에 집원도 참 많이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후에 집원 붙여주는 게 있죠? 있어요? 자, 그때는 종전에 있던 집원이 있었죠. 그죠? 종전에 마을에 그던 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원 중에서 부번, 본번.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죠. 그죠? 그렇게 부번된 것은 안 붙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죠. 그죠? 근데 제외되는 본번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자, 우리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같은 본번이 있으면 포함 제외. 제외. 자, 경계에 걸쳐 있는 게 있었죠. 그죠? 포함 제외. 제외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외가 있잖아요. 시행적 안에 종전 지번과 시행적 바깥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포함 제외. 제외. 본본만을 붙여주는데. 또, 자, 우리 지적 확실시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 있었죠. 그죠? 포함 제외. 제외. 그럼 몇 개 안 살아남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종전 지번 수가, 그죠? 새로이 붙일 집원 수보다 적겠죠. 다 지금 사라졌으니까. 이해하겠어요? 부번된 거 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같은 필집에 다 붙일 수가 없겠지. 종전 집원 가지고. 지금 다 종전에 지금 사라는 가지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식이나 무슨 식? 블록식이나 자유식. 자, 우리 블록식은 요 마을을 단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은 8단지에서 그때 부번을 붙이고 9단지에서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은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해서 할 수 있고, 그죠? 또 우리 자유식은 뭐예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집어는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원칙과 예외잖아요. 그럼 앞에 잠깐 가볼게요. 자, 앞에 27페이지 보세요. 자, 원칙은 종전 집원 중에서 부번, 본번. 근데 다음 집원은 제외시켰죠. 그죠? 확정 측량 실시한 안에 종전 집원과 확정 측량을 실시한 바깥에 있는 본번이 있을 수 있죠. 아까 10번. 그건 포함 제외. 아까 경계에 걸쳐 있는 7번 경계에 걸쳐 있었죠? 포함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 있죠. 그죠?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수가 새로이 부여할 집원수보다 적을 수 있죠. 그죠? 이때는 무슨 단위? 블록 단위나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든요. 아까 8 해가지고 8에 1, 8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식은 우리 마을의 최종 뭐예요? 본번에. 다음 순번에 뭐죠? 본번으로 둘 중에 하나를 부여해줬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준용이 나오죠. 그죠? 이 도시개발 사업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는 거죠? 본번. 그래서 이게 간편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준용하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무슨 행? 지축행. 지가 뭐예요? 지번변경. 축은 축적구역. 행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지번변경 가보죠. 자, 29페이지. 6번에 지번변경 있어요? 네, 자, 지번변경은 어느 마을에, 자, 지번이 완전히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죽박죽된 거예요. 그때 소관청이 어떤 마을을 정해서 지번을 규칙적으로 새로 바꾸는 것을 지번을 뭐한다? 변경. 자, 지번의 변경은 주어가 누구다? 지적 소관청이 직권하는 거예요.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하고요? 직권으로. 자, 우리 그 지적 공부에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분할합병이 많이 일어나면, 그죠?
누구 승인 받아서? 시도의사. 우리 지축행위 있었잖아. 우리 반지축 기억나시죠? 예, 반지축에 시도의사 승인이 나오잖아요. 그 시도의사 승인 얻어서 어떤 지번 부여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지번을 변경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마을에 저 지번이 완전 뒤죽박죽 돼 있죠. 1번 옆에 2가 있어야 되잖아요. 3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1번 옆에 7에 3, 3에 7, 4 완전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럼 지번 찾기 쉽지가? 안 해요. 그래서 소관청이 그죠? 자기 상급단체 누구 승인 얻어서? 시도의사 승인 얻어서 어떤 마을의 지번을 규칙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지번을 뭐 한다 하더라? 변경할 때도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해서 확정. 그럼 확정 측량은 그죠?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그렇지. 이렇게 부번으로 된 거 빼버리고 그죠?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새로 지번을 붙여주죠. 자, 거기 볼게요. 2번에 자, 승인은 누구한테 우리가 승인을 신청한다고요? 시도의사.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할 때는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해서 시도의사, 국장한테 제출한다 이러면 안 돼? 승인이 시도의사니까, 그죠? 그러면 신청을 받은 시도의사는 지번 변경 사유를 심사하는 그 결과를 누구한테 통지해줘요? 지적소관.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의 승인 결과를 통지해주면 자,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해요? 확정.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마로 된 거? 본번마로 된 것까지 붙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5번 해가지고. 자, 지번이 바뀌면 등기부에 있는 지번도 바꿔놓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등기 촉탁하고 뭐하고?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는 지금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꿔놨죠. 그죠?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바뀐 사실을 소유자한테 통지하거든요. 그래서 등기 촉탁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면 이렇게 거기에 빠졌어요. 5번 이렇게 하나 써놓고 뭐하고 등기 촉탁. 등기부에 있는 지번도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 촉탁 이렇게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고 자, 우리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번 받겠다고 통지한다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요 지번 변경 말고 또 뭐 있었죠? 다 썼나요? 예. 네.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한테 통지,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한테 통지. 자, 아까 또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있었죠? 예. 네. 자, 축척 변경. 또 뭐가 개편되면? 행정구역. 그럼 이거는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고요?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준다고요? 본번. 그럼 우리 암기할 때, 그죠? 이렇게 써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번 변경, 그죠? 축적 변경,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는, 무슨 말겠어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붙인다, 이러면? X지. 이건 신규 등록 토지지. 지적 확정 측량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우리 암기할 때 무슨 행위? 지축행위. 뭐로? 본번으로. 뭐 됐다? 확정됐다. 그거까지 기억을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자 29페이지에 가로 5번 있어요. 예, 자 가로 5번 것도 잘 볼게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 부여 나와 있나요?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면 소유자예요, 사업 시행자예요? 예, 무슨 사업 나오면 소유자 나오면 안 돼? 예, 사업 시행자가 지번만이라도 붙여달라고 신청하면, 그죠? 무슨 계획도? 그렇죠.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붙여주되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가로쳐 놓기 위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다? 소유자다, 사업 시행자다. 사업 시행자다. 자, 지번별 조서다, 사업 계획도다. 사업 계획도다. 또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그렇지.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해서 지번을 붙여주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 기억을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자, 여러분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그죠? 자,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있었죠? 예? 자,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자,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 게? 부번. 근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는 그죠?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의 본번이죠? 이건 무슨 시?
자유시. 뭐를 멀리? 연인 멀리. 몇 필지? 여러 필지. 또 이 뭐예요? 최종 지번의 인정. 또 이미 등록돼 너무 멀리 떨었더니 뭐라고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자,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문제 없죠. 그죠? 나머지 필지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마을에 본번에 최종 이건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근데 건물이 있을 수 있었죠. 일단 분할 전 지번은 신청 우선이고. 자, 우리 합병은 그죠? 합병 대상에 있어 이제 본번 중에서 후순위, 선순위. 최종 순위가 아닌 선순위죠. 그죠? 합병에 건물이 있을 수 있었죠. 이때는 소유자가 뭐가 있어요? 신청. 아까 분할도 건물이 있었죠? 이건 신청 우선. 합병이 신청. 병신. 이렇게 있고. 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시의 영적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뭐로 된 거? 본번. 제외되는 본번 2개 있었죠? 그리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요거 이제 간편하니까 요거를 준용하는 3가지가 있더라. 그죠? 무슨 행? 지축행. 그래서 우리 암기 무슨 행위? 지축행위. 뭐로? 본번으로. 뭐 됐다? 확정됐다. 예, 거기까지 여러분 잘 이 지번은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지금 지번이요. 계속 나오다가 29에 딱 나오고 지금 30, 31, 32에 3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여러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거의 지번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여기 지금 요 4가지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요 부분이에요. 지금. 지축해. 요 부분이 자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5번째. 자, 지번 대장이다. 결번 대장. 우선 개념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자, 합병이 이루어지면 번호가 사라지죠. 그죠? 그걸 기록해놓은 장부를 무슨 대장이다? 결번 대장인데 우리 지적 속에다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우리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고 이 안사유 있다 그랬죠? 이해를 해가면서 하면 되죠. 자, 우리가 등록 전환 토지가 결번이 생겼어요. 신규 등록이 결번이 생겨요.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은 번호가 늘어나겠지. 새로 바닷가 매립했으니까. 등록 전환은 왜 결번이 생기냐면 임야의 땅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지적. 그러면 산 몇 번이 사라지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야도인 땅에 결번이 생기는 거지. 지적도 옮겨가니까. 없어졌잖아요. 자, 합병이 결번이 생겨요? 분할이 결번이 생겨요? 합병이 결번이 생기지. 3가지 사라지지 4개를 하나를 합하면. 분할은 더 늘어나죠. 자, 그리고 자, 우리 바다 되면 결번이 생기겠죠. 그죠? 바다 말소 결번이 생기고. 또 결번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역이 어디 여기죠? 도시개발. 왜? 도시개발 사업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 그럼 부번된 거 다 결번이 생기지. 아까 경계에 걸쳐 있는 것, 그 다음에 시행자 안과 바깥에 같은 본번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번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죠? 그럼 이거 유일 아까 준용하는 3가지 지역이 있었잖아. 무슨 해? 지축해. 그럼 이것도 결번이 생기겠네. 이걸 준용하니까. 맞죠? 뭐 지번 정정도 결번이 생기고. 자, 근데 결번이 안 생기는 거 지금 2가지 배웠네? 그죠?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생기지? 또 하나 안 생기는 게 있었죠. 그렇죠. 지목 변경은 결번이 안 생기다. 자, 이런 거죠. 자, 7번지 답에다가 집주면 대로 바뀌죠? 지목이 전에 답에서 대지로 지목만 바뀌지 7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도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결번이 안 생기는 사유 뭐가 암기가 돼 있죠? 뭐가 분신하면? 그렇죠. 지목이 분신하면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결번이 생기는 사유인 것, 아닌 것.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섞어놓고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대장이 지번 대장이다, 결번 대장이다. 결번 대장이지 지번 대장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결번이 발생할 때는 그걸 지번 대장에다가 지적소관청이 영구히 보전한다. 이러면 X예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 그리고 결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인 것 아닌 거. 근데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주의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지번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32페이지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지목이 나오죠. 그죠? 자, 지목이 나옵니다. 자, 지목이 1순위라고 했죠. 그죠? 네, 자, 우리 지목입니다. 우리나라 지목이 총 몇 가지예요?
8가지입니다. 우리 이 지목이 이제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3번에 2번에 지목의 종류 있죠? 전답 과손 쭉 나오죠? 목장,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걸 총 몇 가지죠? 28가지가 지목이죠. 제 위에 용도에 써요. 지목은 형상이에요. 용도. 자, 보시고. 자, 우리 지목을 설정해주는 원칙 있죠. 그죠?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 된다. 1필 1지목이고. 자, 한 필지가 여러 용도를 쓸 때 종된 주대. 주된 용대에 따라 붙여주는 것을 우리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죠. 그리고 영속성이 있었죠. 그죠?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원상 회복 용도로 사용될 때를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 영속성에 위반되고. 그리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 사업이 택지 개발 사업 시행적이면 지목을 대주를 해주는. 자, 그래서 총 이제 우리나라는 지목이 몇 가지예요? 28가지. 그래서 어떤 토지가 어떤 지목으로 결정되는지 이걸 기억합니다. 자, 그 중에서 그 밑에 1번, 2번, 3번에서 전과 답과 과손이 있었죠. 그죠? 이 전답 과손은 농지라겠죠. 그죠? 자, 이 농지는 단연성 식물을 뭐 해야 된다? 재배해야 꼭 전답 과손이 나와요. 그럼 재배의 반대가 뭐죠? 그래요. 자생 이렇게 나오면 전답 과손이 아니에요. 꼭 재배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그 전과 답은 둘 다 곡물을 재배하죠. 그죠? 근데 전은 밭전자잖아요. 한자가. 답은 밭전자 후에 물수자가 있죠. 물을 이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이 되고 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과 원예 작물의 과수류 포함 제외. 과수류는 과손용 제외돼요. 자, 과수를 제외하고, 자, 우리 약초, 뽕나무, 식무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뭐 한다고요?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죽순 뭐 한다고요? 재배한 토지는 뭐라고요? 전. 여러분 산에 그냥 중림지 나오거든요. 그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예요? 임야입니다. 임야. 자생하기 때문에. 재배해야 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갈대밭. 밭자 나왔다고 다 지목이 전이 아니라고 했죠? 갈대밭 뭐라고요? 그렇죠. 잡종입니다. 자, 밑에 답이 있죠. 그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뭐해서 이용해서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재배해야 됩니다. 자세히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 지리의 신집에 나오면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은 물을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냐는 경작목 방식이지. 경작 품종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위에 주의할 것이 지금 연, 왕골 등을 재배하면 뭐 하고요? 답. 근데 연, 왕골 등이 자세히 이렇게 나오죠. 자생하면 뭐라고요? 유지입니다. 그래서 연 왕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재배하느냐 자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식품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 품종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재배하느냐 자생하는 용도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유지를 먼저 한번 가볼까? 과수원용지가 있네요. 그죠? 과수용지는 과일 나무절이죠. 사과, 배, 밤, 호도, 귤, 나무, 과두를 집단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재배하고 이에 접속된 이렇게 나오면 다 주지목에 포함되죠. 저장고 이런 것들 다 과손인데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과손에 도둑이 많아서 과손 관리인 집을 지을 수 있었죠. 그 집을 짓는 토지는 지목이 뭐죠? 그렇죠. 대지지. 과손이 아니다. 그 밑에 지리신제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닌데 자, 퀴 포도나무를 재배하면 과손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밤, 호도나무, 잣나무, 유수수가 자생하면 그죠? 이건 지목이 과손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임야다. 보시고. 자, 여러분 유지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유지가 그 D페이지에 35페이지에 19번째가 유지 나오죠. 그죠? 자, 유지는 그 물이 머물 유자라고 했죠? 한자가. 그리고 물이 뭐에 있거나 고에 있거나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토지와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연, 왕골 등이 재배하면 뭐?
맞죠? 근데 연왕골 등이 자생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자생하면 뭐? 그 유지지. 같은 연왕골이 나오는데 이게 재배냐 자생이냐에 따라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 있다. 그거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지리의 신지 보시면 공유 수면을 매립한 담수호 물을 담아두는 거니까 뭐죠? 유지. 근데 연왕골 등이 재배하면 뭐라고요? 답.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목장용지는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 요 가축의 풀이 초지고요. 가축의 집이 축사예요. 그 초지와 축사 등에 있는 부지가 지목이 뭐라고요? 그렇지. 목장용지입니다. 그 초지, 축사 이렇게 나오면 목장용지입니다. 근데 다만이라고 써 있죠. 그죠? 역시 목장 관리인 집은 지목이 뭐다? 그렇지. 대지지. 그 목장용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가축의 종류들이 축산법에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옛날 이런 것도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뭐 소, 돼지, 닭, 노새, 뭐 메추리, 꿀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축이라고 한다. 그것들을 재배하는 쪽이 초지와 축사 등의 부지들이 다 목장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야라고 써 있어요. 자, 임야는 그 거꾸로 보면 임야죠. 그죠? 살림에 임자 있나요? 원야에 야자가 있어요? 그 뒤에 좀 이렇게 임야죠. 그죠? 우리 산에 있는 땅들이 다 임야다고 있죠. 산에는 우리가 제일 위에 암석지 바위돌이 있죠. 여기 깨지면 뭐가 되죠? 자갈. 그게 깨지면 뭐가 되죠? 모래. 모래가 그만 놔두면 습지나 황무지 나오죠. 그리고 그냥 중림지, 수림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산에 있는 대나무 밭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지목이 뭐다? 임야입니다. 임야. 이걸 잡종지라고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가 있네요. 그죠? 어디에는? 암자 모습이 뭐에서? 황무에서 뭐했다? 죽었다. 이건 지목이 뭐다? 임야. 그래서 되게 앞에 살림 및 원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냥 살림 안 나오고 원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도 그것들이 지목이 뭐다? 임야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서. 자, 광천지는 하나 포인트, 우리 빨간색이 포인트죠. 그죠? 지하에서 자, 석유 등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출되는 것이 광천지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자, 석유 등이 나중에 판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판매는 뭐고? 주유소. 용출은 뭐고? 광천지. 그리고 뒷번째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용출이 아니고 그죠? 온수, 약수, 이전하다 운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송하는 것들은 광천지에서 뭐 한다? 이건 잡종지예요. 광천지가 나오면 뭐다? 용출. 석유 등이 용출되면 뭐고? 광천지. 석유 등이 판매하면 뭐고? 주유. 그 용출되는 것만 광천지지. 운송 이건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염전이죠. 그죠? 염전은 어렵지 않네요. 소금을 만드는 땅이 염전이겠죠? 자, 근데 거기 다만 볼게요. 다만. 천일염이어야 돼요. 천일염은 소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소금을 만들어야만이 염전이지, 그 동력에 의해서, 그죠?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제조, 공장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지목에서, 자, 공장자 나오면,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슨 용지? 그래, 우리 한조 소금공장이라고 했는데 그건 공장 용지입니다. 천일염만 염전이다. 그래서 공장을 만드는 것은 공장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어저께 아니라 전주에. 목요일날 저기 노량진이 하루 쉬어가지고. 그래서 저 부안 쪽에 갔다 왔었어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이프도 거기 또 한번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곰소라고 그 소금, 네, 소금을 만드는 그 염전이 있더라고. 그 애기 보여줬는데, 근데 그 염전 소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대. 소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커피, 아이스크림 커피에다가 소금.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짭짜름해가면서 이런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 유명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서울 사람들 거기 다 온 것 같아. 커피 한 잔 뽑아 먹는 줄을. 그러니까 좀 바쁘지 않을 때, 제가 이제 토요일날 갔다 와서 토요일날 먹고 왔는데 토요일날니까 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안 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 가세요. 죄송해요. 제가 하루 갔다 와서 여러분 저만 갔다 와가지고 하루 그냥 1년 참고 1년 공부하시고 그리고 쭉 하면 하루 갔다 와도 돼요. 그냥 바람 쐴게요. 그냥 하루 공식 뽑을 때 갔다 오세요. 제가 개인 지도해 줄 테니까. 왜 하루도 스트레스 쌓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시고 염전이 나와서 그래서 무조건 공장 나오면 뭐다? 그렇지. 공장 용지다. 그렇게 보시고 자 대지죠. 대지. 네, 영구적인 건축물, 주거 사무실 점포와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이 대지라는 거 줘야 되고 이에 접속된 정원들 대지고 그 니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택지라고 써있죠. 그죠? 택지는 아파트 지기 위해서 만든 조성된 토지니까 지목이 대지고요. 그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유원지라고 있죠. 그죠? 자, 우리 공장용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무슨 표현이 나온다? 그래요. 공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자 그리고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같은 구역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 안 이러면 주지목에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도 지목이 뭐다? 공장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런 거 안 나오는데 그 지리신 공장 안에 체육시설에서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있었죠. 이것도 공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채용용지다, 그냥 공장용지다. 그죠? 뭐뭐 안에 이렇게 나면 다 주지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학교용지라고 써 있죠? 학교와 이에 접속된 체육운동장. 여러분, 학교 체육운동장 체육용지 아닙니다. 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건 체육용지가 아니라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입니다. 자, 우리 주차장을 주의라고 했죠. 그죠? 자, 자동차에 뭐 해야 돼요? 주차입니다. 주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디귿에 보시면 주차용지가 아닌 게 나오죠. 거기에서 B번 보세요. 자동차 등의 뭐 목적으로 판매 목적의 물류장, 야외 전지 이건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거든요. 그건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니까 지목이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들은 잡종지고. 자, 그리고 니은 디귿에서 자, 우리 주차장법에 주차장이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노상 주차장 있죠? 도로에 하얀 페인트 칠해놓고 주차 시설이 있는 거죠? 페인트 지워버리면 뭐죠? 도로.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표현이 있지만 주차장이 아니고 지목이 뭐다? 그렇죠. 노상 주차장은 도솔고. 자, 이 부설 주차장이 자, 이마트 안에 상가 안에 부설 주차장이 있었죠? 이거는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랬더니 지목이 주차용지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 이마트에 주차 시설이 모델할 수 있죠. 그죠? 이마트 인근에 어디에? 인근에 고객용으로 부설 주차장 만들 수 있죠. 이건 지목이 뭐다? 그렇죠. 그 인근자가 나와야. 그래서 볼게요. 거기 주차장 용지에 주의하실 것이 주차장법 니은에 있죠. 니은. 주차장법 19조에 있는 시설물 부지 어디? 인근. 이마트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뭐고? 그건 주차장. 응? 자, 근데 거기 주차장이 아닌 것도 있어. A번. 주차장법 2조에 나오는 노상 주차장가, 그죠? 그 상가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 있잖아. 그건 주목이 주차용지가 아니다. 그리고 무슨 목적이 있어야 주차용지라고요? 주차 목적. 그래서 B번에 판매 목적, 그죠? 자동차 판매 목적은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잡종지다. 주차 목적만 주차장용지다. 여러분, 이 주차용지는 따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주차된 용지인 것 아닌 거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주유소용지는 석유나 석유 제품, 전기나 수도 등을 뭐 해야 된다고요? 판매. 아까 석유 등에 바르면 용출되는 것은 뭐 하고요? 광천지고. 자, 그리고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렇게 써 있어요. 저자를 우로 바꾸면 주유소용지겠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저유소잖아. 이렇게 보면 무슨 주유소용지지. 석유 등을 저장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런 것들은 지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주유소 용지다 기억하시고. 근데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동차나 선박, 제작, 정비 어디 안에 있는? 공장. 무조건 공장자 나오면 묻지도 않고 뭐다? 그렇지. 지목에서는 공장 용지다. 그렇게 보시고. 자, 창고 용지는 그렇게 암기하자. 그죠? 물건 보관 창고. 무슨 보관 창고?
물건 보관 창고. 우리 실내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 고속도로 외곽에 가는 무슨 물류 창고, 냉동 창고 나오죠? 이것들 무슨 용지? 창고. 그래서 물건 보관 창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도로 있죠. 자, 보행, 차량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사람이나 차량이 다는 길이 도로인데, 그 니은의 도로법상에 개설된 토지도 도로고, 자, 고속도로 아니냐, 휴게소가, 그죠? 국도 아니냐에 따라서 지목이 다르졌죠?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는 도로 기능하니까 지목이 뭐고? 도로.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지리에 국도나 지방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지목이 뭐고? 대. 그 다음에 2번. 두 필지당이 진입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지목이 뭐고? 도로. 자, 근데 도로가 아닌 게 있었죠. 그죠? 우리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있는 통로도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가 있죠. 그건 도로다, 대다. 대. 그건 도로가 아니고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철도용지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철도용지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우리 철길을 궤도라고 그래요. 뭐 하고요? 궤도. 자, 철길 쭉 따라가면 역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궤도, 역사 이렇게 나오죠? 이건 도로다, 철도용지다. 철도용지입니다. 궤도, 역사 이렇게 나온 것들은 철도용지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제방이라고 써 있죠. 그죠? 조수, 자연, 모래, 바람 등을 막을 제자죠. 그죠?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인데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제방이라고 했죠? 뒤로 가운데 빼고 제방, 가운데 빼고 제방, 가운데 빼고 다 제방이죠. 그죠? 이렇게 이거 제방은 어렵지 않죠. 그죠? 가운데 빼면 그건 제방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하천과 국어가 나오죠. 그죠? 하천은 자연유수 이렇게 나오죠. 무슨 유수? 자연유수 이렇게만 나와야 하천이죠. 그죠? 근데 국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국어는 이렇게 돼요. 인공적인 수로. 무슨 로? 이렇게 수로. 자연유수가 있을 거에서 소규모 뭐? 수로. 여러분 수로는 작은 물길이거든요. 하천에서는 큰 물길이니까 수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국어에서만 수로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겠어요? 그 무조건 수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수로 뭐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할 거 없이 수로 이렇게 나오면 지목이 뭐? 국어. 그냥 자연유수 이렇게만 나오면 하천. 그래서 그냥 자연유수 이렇게 나오면 하천. 수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국어. 소규모 수로들 이렇게 나오면 국어다. 그렇게 표시고. 아까 유지는 봤죠. 그죠? 자, 양어장은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해상에 육상에. 육상에 해상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육상에 수산식물을 번식하는 게 양어장이고. 자, 수도용지 이렇게 물 숫자죠. 그죠? 물을 정수기 생각하면 되죠? 물을 뭐 한다고요? 정수, 공급하기 위한 뒤에 다 숫자가 나온 거죠? 치수, 도수, 정수, 송수 이런 것들 다 뒤에 숫자 나온 것이 수도용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5회 시험을 보죠. 그럼 학원마다 점수가 좀 차이가 나요. 똑같이 문제가 나는데요. 그게 학원 분위기예요. 학원 분위기. 여러분도 잘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와서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몇 등 하고 있는지 지금 전국 학원. 그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옆에 학원들이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 안 해요? 종원이가? 우리 잘한다 못한다? 아직 안 했어. 종원이 아직 안 봤구나. 고정호 선생님 안 봤는데 저도 이제 보면 선생님들이 학원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있어요. 해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 그 학원마다 학원이 서로 야 하자 막 특강도 듣고 진짜 야 해야 돼 우리 해야 돼 그러면 점수 잘 나와요. 근데 뭐 보면 맨날 싸움만 하고 뭐 요즘처럼 뭐 에어컨이 뭐 춥다니 뭐 덥다니 누구를 막 틀으라니 뭐 그러면 학원 분위기가 싸늘하면 안 나. 옆에 사람이 종료잖아요. 그죠? 잘 챙겨주고 먹을 것도 많이 빼주고 아니요 같이 가서 혼자 먹지 마시고 그래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옆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알죠? 그죠? 작년에 우리 지금 반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저 학교 가신 분. 그분이 자기 정말 옆에 사람을 잘 만났다고. 왜냐면 맨날 오면 그 사람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야. 뒷사람 같이 학교에 있거든요. 처음에 모르니까. 그럼 뒤에 맨날 보고 첫 시간 끝나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가 나중에 너무 미안한가 봐. 하도 물어봐야 되니까. 선생님 귀찮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옆에 뒷사람. 또 그 사람 차분히 그분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밥을 자꾸 몇 번 사줬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사람이 여러분 적이 아니라 동료예요. 우리 다 전체가 다 동료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잘 해야 여러분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꼈잖아요. 그게 점수 차이가 우리는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그죠? 점수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같이 동료해가면서 그렇게 격도도 해가면서 나 혼자 공부 못해요. 다른 공부는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이 중개사는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렇거든요. 자 보시고 저기 그 수도용지까지 물을 정수 공원이죠 공원. 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이렇게 써 있죠. 예, 보건 휴양 등을 위해서 정세 생활을 위해서 거기 국회법 써 있어요. 자 우리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이 아닙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국회법에 공원 이렇게 나오면 지목이 뭐다? 공원인데 근데 그 밑에 가만히 보면 그죠? 국회법이 안 나오고 그죠? 도시공원법에 있는 묘지공원 써 있죠. 이건 지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휴양하지 않겠죠. 그죠? 또 보면 밑에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은 지목이 임야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이 아니고 그죠? 무슨 법의 공원만? 국회법. 국회법 배우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공원들만 공원이라는 거예요. 응? 네, 거기 도시 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공원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자, 넘기셔서. 자, 체육용지하고 유원지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자, 체육용지는 국민들의 체육활동이라고 써 있죠. 예,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쭉 이런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 골프, 스키, 골프장까지는 뭐 체육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스키장과 승마장과 경륜장은 조금 체육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올림픽 종목에 여러분 스키 종목 금메달 따는 종목 동계 올림픽 승마 종목 경륜 종목 있어요 없어요? 체육 종목이 있지 금메달 따는 그러니까 이게 체육용지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입니다. 근데 거기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체육시설에서 영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지목은. 그 영속성이 독립성이 미흡해서 체육용지가 아닌 게 몇 가지 나오죠. 그 실내 스쿼시 정구장, 골프 밑에 위에 여러분 골프장이 있죠. 그건 체육용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골프 연습장도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런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이런 것들은 차렸다가 영속성이 없어 업종 망하면 다른 데로 변경했잖아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여기까지는 뭐라고 돼 있죠? 대. 체육수영. 그리고 이걸 쳐야 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체육용지가 아니고 자연유수거든요. 그럼 뭐라고요? 하천이에요. 하천. 예, 눈썰매장은 체육용지인데 볼링장도 체육용지입니다. 예,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유원지 볼게요. 유원지. 위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놀고 먹는 곳이죠. 일반 공중에 위락 등에 적합한 종합시설을 갖춘 수영장, 야외 수영장, 유선장, 이게 보트 타는 곳이라고 했죠. 낚시터, 유료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이게 집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위락시는 게 에버랜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런 것들이 대가 아니고 유원지고 주의할 것이 아까 위에 승마장과 경륜장이 뭐죠? 체육지. 근데 그 경마장 있죠. 그죠? 또 야영장 있죠. 야영장이 여러분 3년 전까지 여기 잡종지에다가 지금 유원지로 빠져나온 거예요. 캠핑장. 그래서 그 야영장이 잡종지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경마장과 야영장이 유원지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용지죠. 자, 일반 공중에 종교시에서 예배, 설교, 제사를 위한 교회, 사찰 여기까지는 종교용지가 문제가 없는데 거기 향교 있죠. 우리 향교가 사적지 같죠 밑에. 에? 사적지가 아닙니다. 유림들이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향교.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곳이라 그 종교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지리신집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사를 올리는 사당,
또 상업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 이렇게 나오면 영속성에 반하거든요. 임대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지목이 대지지 종교용지가 아니고요. 근데 종교용지와 접속된 목회자의 주택, 목사님들 사택이 있죠, 그죠? 이것들은 세금이 안 나가는 땅들이니까 그것들은 대가 아니고 종교용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예, 여러분 그 지리 신집은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지리 신집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안 나오냐면 이 지리 신집이 뭐냐면요, 판례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목이 몰라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지목이 뭡니까? 이거 땅을 팔라고 하는데 세금 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구청에서 회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땅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잡종지입니다. 이게 지리신집인데 그 지리신집이 구청마다 있어요. 그럼 우리 전국에 265개의 구청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구청마다 다 무슨 회신이 있어요? 지리. 그 지리신집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우리 판례 바뀌듯이. 옛날에 꽁사육장 부지가 잡종지였었어요. 잡종지. 근데 지금 목장용지로 바뀌었어요. 지리집. 그래서 옛날에는 암기할 때 꽁잡자 했는데 지금 꽁목자 이렇게 목자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전국에 265개의 구청에 있는 지리신집을 바뀐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지리신집을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 265개의 구청에서 지리신집을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걸 근데 지금은 거의 법조문에서 나와요. 지리신집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지리신집에 나오되 이게 용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사적지라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유적지가 아닙니다. 유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죠, 그죠? 유적지라는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지라고요? 사적지입니다. 자, 사적지인데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우리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들이 사적지인데요. 근데 다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학교나 공원이나 종교용지 지목 안에 유적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은 지목이 다 주지목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죠? 뭐뭐 안에 있으면 다 주지목에 포함이 됩니다. 자, 27번째 묘지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고, 아까 도시공원법의 묘지공원도 뭐고요? 묘지. 니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봉안시설 써 있죠? 이 봉안시설은 납골장이라고 했죠, 그죠? 납골이 유골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지목이 뭐다? 묘지입니다. 근데 밑에 다만 있네요, 그죠? 묘지 관리인 집은 대지지. 여러분 아까 목장 관리인 집도 대, 과수원 관리집도 대, 목장 여기 묘지 관리집도 대. 근데 대가 아닌 게 위에 종교용지죠. 그 종교용지의 지리집에 있는 목회자와 종교용지 아래에 있는 접속된 목회자 주택 써 있죠. 이거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자, 저 종교용지입니다. 자, 이제 이외의 모든 땅이 뭐죠? 잡종지. 그래서 여기 잡종지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밑에 그 아가씨 그림도 있죠, 그죠? 그 밑에 암기사항이 먼저 있죠, 그죠? 소녀 누가? 변성성이가 어디에 가서? 공동 우물에 가서 뭐와 뭐를 버리고? 우물과 쓰레기 버리고 여객 폐차 운전도 하면서, 그죠? 이 야시한 옷에 흙과 돌을 얻고 실내에 있는 수신소, 공항, 항만 시설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갔다. 여기 지목이 뭐다? 잡종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니까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공동물, 오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또 우리 자동차 운전학원, 도축장, 야외시장, 흙 파고 돌 캐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고 수신소, 공항, 항만시설, 갈대밭, 이게 다 지목이 뭐라고요? 잡종지입니다. 근데 그 니을에 보세요. 니을. 아까 지목은 영속성이라는 게 필요했죠, 그죠? 원상 회복을 이렇게 나오면 영속성에 반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돌 캐고 흙을 파내는 것은 잡종지죠, 그죠? 근데 한두 달 돌 캐고 흙 파내고 원상 회복시킨 것은 잡종지에서 쳐야 된다. 그것도 뭐 되게 임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아가씨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뒷페이지가 또 이제 중요하죠. 자, 이제 지목이 결정되면, 그죠?
지목이 그 땅의 지목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 우리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지적 공부가 종류가 7가지 있었죠? 거기에 4가지 지적 공부에만 지목이 있죠. 그죠? 우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있거든요. 근데 쓸 공간이 크니까 한 글자 썼어요. 정식 명칭 다 써요. 정식 명칭 다 써요. 전이면 전, 학경지면 학경지, 종경지면 종경. 요 밑에 0107 이게 코드 번호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전이 01번이죠. 잡종지가 28번이죠. 그죠? 그게 이렇게 앞에 써 있어요. 01, 28 이렇게 잡종지. 그런데 우리 공유지 연명부나 나중에 여러분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잡히는부는 지목이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면에 어디에? 도면에 그 2번이죠. 2번. 지적도나 임야도에 지목이 등록돼 있죠. 그죠? 한 글자로 등록돼 있거든요. 이걸 부호로 등록됐다고 그래요. 뭐로? 부호. 근데 총 지목이 몇 가지예요? 28가지 중에서 24가지는 첫 글자죠. 그죠? 24가지는 첫 글자예요. 이렇게 과소형지는 과, 주소형지는 주, 광천지는 광, 염전은 연 이렇게 공어는 공. 근데 4가지 지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차 문자 쓰는 두 번째 문자 쓰는 게 4가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천원? 차장 천원. 차가 뭐예요? 네, 주차장이 차예요. 이건 주유소형지와 구별되기 위해서 그죠? 장 뭐죠? 공장용지의 장이죠. 공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 천은 뭐예요? 그 하천이죠. 학교용지와 구별해서 그죠? 자, 원은 뭐죠? 그렇죠. 유원지의 원입니다. 유지와 구별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천원만? 차장 천원만 차 문자로 그죠? 나머지는 다 뭐다? 첫 글자다. 자, 그리고 자, 지목은 토지대장에 지목이 있다 없다? 있다. 부호다 정식 명칭이다. 정식 명칭이다. 도면도 있죠. 그죠? 이건 정식 명칭이다. 부호다. 부호다. 근데 무슨 천원만? 차장 천원만이다. 자, 근데 공유지 연명부 그죠? 대지권 등록부 있었잖아요. 경계점 잡히는 거 있죠. 그죠? 거기 3번. 여기에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걸 기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할게요. 지목까지. 자, 30주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뭐예요? 주. 주유소예요. 응? 자, 31차 써 있네요. 이게 뭐예요? 주자. 자, 공. 장은 공장용지. 학은 문제가 없네. 그죠? 학교용지니까 천이 하죠. 여기도 문제가 없네. 여기 또 헷갈리죠. 그죠? 유가 뭐예요? 유지. 원이? 그렇죠. 유원지. 그래서 차장 천원. 그것만 두 번째고 나머지 다 첫 글자. 이해하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경계 면접 보죠. 예.